안녕하세요. 보건이쌤입니다. 제가 임용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1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강문서, 즉 전공서적이라고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전공서적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공서적을 어떻게 이용해서 공부를 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 강사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 강사님의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 번 시험을 보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권화 노트를 보면서 다시 시작해 볼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강론서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만든 책이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 온 단권화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내가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당뇨라고 했을 때 뭐 당뇨는 어떤 거고 병태생리는 어떤 거고 이염요인은 뭐가 있고 진단검사는 뭐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강론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줄글로 쭉 다 풀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문맥의 앞뒤 관계를 좀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큰 틀로 봤을 때 상하 관계를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제가 면역 파트를 공부했다고 칩시다. 제 거 단권화에 있는 면역 파트는 첫 부분에 면역의 종류라고 해서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밑으로는 선천적 면역에 대한 정의, 그리고 후천적 면역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뭐 능동면역, 수동면역 이렇게 표로에서 나와져 있고 질병에서 면역성, 뭐 백신의 종류 이렇게 표로에서 한눈에 보기 쉽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것만 보고서는 면역이라고 했을 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면역의 기능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이 되시나요? 저는 이 단권화 노트만 봐서는 면역? 그래, 면역은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이 있지. 근데 면역이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강론서를 딱 보면 첫 부분에 면역의 개념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면역은 미생물이나 이종 단백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으로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방어 기능이 있고요. 우리 몸을 항상성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면역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의 기능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럼 면역계의 구조, 뭐 림프계, 면역세포 얘네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면역의 기능에 맞춰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면역계의 구조라고 딱 했을 때 림프계가 있고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럼 면역세포 안에는 뭐 T림프구, B림프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상하관계 어떤 것들이 큰 대주제 안에 소주제가 속해져 있는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게 전공서적입니다. 그리고 단권화 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축소된 용량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명이 좀 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반드시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1, 2월, 3, 4월에는 뭐 내가 컴팩트하게 해서 여러 번 돌려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한 가지를 이해하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면역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을 보면 류마티성 관절염이 나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분명히 자가면역 질환인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자가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이 도대체 이런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면서 그 용어를 찾는 것부터 시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면역 부분에 있어서 강사님의 강의도 듣고 강사님의 책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강론서를 보면서 한 번씩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림, 표 다 봅니다.
다 보면 여기에서 T림프구도 기억 T셀이 있고 보조 T셀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좀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그림으로도 이해가 잘 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강론서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강론서를 꺼내서 이거를 보기에는 너무 막막해져요. 어디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강사님의 강의를 보고 강사님의 요약된 책을 보고 나면 약간 마음이 편해져요. 강사님의 책은 아무래도 분량이 좀 적고요. 내가 보기에 좀 편안하게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데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강사님의 책으로 이해를 하고 난 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강론서, 즉 전공 서적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막 암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단계예요. 암기는 하반기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객관식을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답형만 기입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걸로 줄글로 쭉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거는 강론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좀 더 쉽게 내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강론서에 나오는 그림이나 표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신경 문제에 관련된 그림이었는데 그걸 분명히 제가 강론서에서 본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표까지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주 교재로 삼은 책에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거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A4 용지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덧붙였습니다. 강론서를 선택할 때도 내가 보면서 좀 이해되기 쉽거나 그림이 좀 괜찮게 나와 있는 책을 고르시고요. 어떠한 강론서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강론서를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보는 강사님의 책과 강론서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질환을 생각했을 때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서 보는 거는 필수고 중요하다라는 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공부하기로 선택한 주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의 파트는 반드시 강론서를 통해 확인한다. 이 두 가지는 꼭 겪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성인간호 파트학을 공부하는데 이 부분을 아동간호학에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아동간호학도 보시고 또 내가 근골격계를 공부하는데 윤활막이 무엇인지 연골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해부생리학까지 보셔야 됩니다. 각 강론서를 보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냥 외울래 하면서 강론서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 힘드니까 지금 이 시점에 3, 4월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3, 4월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파고드는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암기에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서 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방향성 이런 거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릴 거고요.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교재, 강론서 둘이 병행해서 공부한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